라디오를 켜봐. 지금 이 순간 와글와글.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중구난방 라디오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또 봄비가 내리는 그런 3월이 되었는데, 네, 지금은 또 이제 날씨가 많이 개어서 이렇게 또 화창하게 또 한번 녹음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그 라디오 제작단의 또 타로 전문가 이소연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타로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해 보면서 타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뭐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동구평생학습관이랑 중구평생학습관에서 타로 강의하고 있는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아는 한에서 열심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전 타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근데 선뜻 그 신뢰도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타로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그 정도에 대해서 궁금해요. 우리 선생님들도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선생님 이거 믿을 수 있나요? 부터 시작해서. 근데 타로를 배우시고 조금 지나면 다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질문이든지 디테일한 질문이 가장 중요해요. 저 언제 행복해질까요? 저 언제 죽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 되게 두리뭉실하죠. 사람은 행복한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쭉 행복하진 않죠. 그래서 제가 행복할까요? 라는 질문은 언제 어떻게 행복할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그것도 시간과 장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질문을 하시면 굉장히 선명한 대답을 주는 게 타로 카드거든요. 근데 선생님들마다 그 말을 해요. 어떤 원리로 이렇게 잘 맞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구스타프 칼융이 타로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사람과 상담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칼융이 하는 동시성의 원칙과 그리고 하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단어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동시성의 원리는 어떠냐면 어떤 걸 생각했을 때 누군가를 생각했잖아요. 옛날부터 알고 있던 누군가를 그랬을 때 갑자기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오는 그런 경험을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거랑 똑같이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와서 이 카드를 짚었다라는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것처럼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 따라서 우리 보통 그거 부적을 쓰죠. 부적에 기운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서 봉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기운이 더 느껴져요. 여기에 부적이 있나 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잘 느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타로 카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78장이란 타로 카드 중에 내가 어떤 순간에 고르는 게 보시면 그 아이와 나와의 에너지 교감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있으세요. 보통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을 때 저 대충 뽑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대충마저도 맞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질문을 하실 때 어떤 게 있냐면 정말 가슴속에 질문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슴속의 질문은 하기에 좀 그렇다 싶어서 그냥 아무 질문이나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카드 안에는 뽑아놓은 카드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 고민이 들어가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로를 틀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대신에 읽는 사람이 잘못 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아침마다 선생님한테 저한테 배우는 쌤마다 아침마다 카드를 뽑아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은 어떤 하루일까? 뽑고 나면 자기 혼자 막 상상을 하겠죠. 이 카드를 보면 읽겠죠. 나는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근데 잠자기 전에 그 카드를 한 번 더 들여다보면서 내가 오늘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시면 아침에 내가 잘못 읽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질문에 답이 됐을까요? 그러면 어떤 우리 토종 비결 같은 경우 사주는 어떤 과학적이라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미래 예측을 보고 있다면 또 그리고 그냥 신기를 하면은 그냥 어떤 뭐라 그러죠 이거를 신발이라고 보죠. 데이터는 없지만 어떤 신발이 와서 타로는 점질해준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저것도 아닌 그 아닌 중간으로 이해를 그러니까 해도 될까요? 그렇게 보시는 게 그러니까 점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처럼 뭐 데이터 느낌이랑 그때 동시성이라든가 원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타로가 가진 그 느낌은 그 사주가 갖고 있는 데이터처럼 저도
타로로 가지고 같은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타로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솔카드라든가 문카드라든가 그리고 잠재성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태어나 있는 사주와 같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뽑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잘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주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발이라고 하는 그 느낌은 우리가 카드를 스프레드에 패닝을 해가지고 스프레드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뽑아내는 것은 또 보시면 신발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이 들렸다라는 느낌처럼. 근데 저희는 신이 들렸다라기보다는 뭐 우주의 에너지가 이것을 이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뽑은 거에 대해서 보시면서 그 카드를 보시면서 카드를 대충 본다가 아니고 카드를 본다가 아니고 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타로 리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타로를 읽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거를 뭐 신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선생님 그럼 타로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뭐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트럼프만 가지고 우리 트럼프 카드가 타로에 있는 메이저 말고 마이너 카드와 같은 숫자예요. 56장.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충분히 점을 봤어요. 그때 우리 중고등학교 때까지. 어릴 때부터 그런 어릴 걸 때부터. 좋아하셨구나. 그러고 나서 20대부터 이제 타로를 모으기 시작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타로가 한 2,300까지 될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이게 되게 많다고 느껴지시겠지만 1년에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타로들이 뭐 수십만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타로를 조금만 하셨다는 분들이 타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밑에 제자쌤도 지금 거의 인쇄 들어가 직전이라고 저보고도 만들라고 하긴 하는데 고민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타로도 개인 제작을 하는 거예요? 타로도 개인 제작이 일반 굉장히 많아요. 카드가 정형화되어 있는 카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정형화돼 있는 타로 카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78장짜리 타로 카드를 보고 정형화돼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고요. 오라클 카드라고 이렇게 그 카드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별로 한 뭐 36장에서 뭐 52장 정도의 카드를 만드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밑에 아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향수 가지고 향수로 타로를 만들고 있는 분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78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웨이트라는 기본 많이 봤던 그 카드를 기본으로 해서 많이 만드시고요. 근데 78장은 너무 힘드니까 36장, 44장 52장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뭐 고양이를 너무 좋아한다 싶으면 고양이 종류만 가지고 고양이 종류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 종류로 4가지의 고양이 종류를 가지고 카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게요. 타로도 자체 제작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저번에 효리네 민박 하실 때 보시면 뭐가 있냐면 효리가 자기 카드를 만들기 시작해요. 어떻게 만드냐면 사진을 찍어요. 그 폴라로이드로 사진 찍고는 그 사진 속의 풍경이 뭐 이렇게 자기 집 강아지가 있으면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라든가 편안함 느낌이면 거기다 편안함 이렇게 적어서 그걸 가지고 몇 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운세를 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접근하려고 하면. 타로가 쉬운 것 같고 보니까 정말 어려운 또 분야인 것 같은. 그렇죠. 우리 쌤들이 처음 시작은 너무 즐겁기도 하고 재밌어서 하기 시작하셨다가 지금 저한테 조금만 뭐 3년째 듣고 있으신 분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듯이 조금 배우고도 남한테 많이 풀어내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배웠지만 남한테 풀어낼 때는 조금밖에 못 풀어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넘쳤을 때 할 수 있다고. 타로 카드로 공부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타로를 잘 보일 수 있을까요? 잘 읽을 수 있을까요? 하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타로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신다든가 영화를 보신다든가 그래서 내가 미술이라든가 색감에 대해서 이런 것 좀 아우러졌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조금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요즘 타로라고 해서 타로 전문점이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보니까 이제 타로 플러스 운세 플러스 사주 플러스 이래 가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게 요즘.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쌤이 동구에 가시면 타로 보살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저도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타로 보살 같은 경우는 타로를 매개체로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저한테 배우러 오시는 분 중에 신당이라고 하죠. 점집을 하시는 분들도 뭐 1년에 한두 분 정도 꼭 만나게 돼요. 제가 가르치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저 사람이 왜 왔지? 그냥 얼마나 쉬워요. 신을 부르면 대답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내한테 왔을까라고 해서 가만히 들어보니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발도 떨어진다고. 근데 자기가 신을 불렀는데 손님은 앉아 있어요. 신은 불렀어요. 안 와요. 그럼 대답은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돈만 받고 거짓말로 아무 말이나 하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렇게 타로를 배우는데 예전에는 그분들이 사주를 많이 배우셨어요. 사주, 기문둔갑, 자미두수 뭐 이런 것들을 배워서 자기들이 신이 안 왔을 때 그거로 방편으로 쓰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타로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타로 카드도 정방향만 본다, 역방향만 본다, 뭐 이 정력을 같이 본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전에 타로 카드 처음 나왔을 때 역방향 보는 거 없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니까 정방향만 읽어선 이 해답을 자기가 다 유출 못 해낼 때 그러면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찾아내는 게 역방향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타로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대답이 정확하게 선명하지 않아. 그럼 어떡해요? 육효를 꺼내 들고 사주를 꺼내 들고 저는 그래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식당에 갔어요. 되게 단골 손님 많고 유명한 식당들은 어때요? 단일 메뉴예요. 실제로. 하지만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단일 메뉴 하는 사람이 추가되겠죠. 그래서 추가 하다 보니 왜냐면 저한테도 그래요. 타로 보러 온다고 예약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 하세요. 혹시 사주도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볼 수는 있지만 제가 사주가 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로를 보러 오시면 해보시고 그리고 그분이 타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설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이해를 잘 못할 때 이런 어저께 어떤 고객이 와서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사주를 봤는데 보신 분이 결혼을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잘 살았을 거라 그러는데 타로로 봤어도 그런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타로로 봤을 때는 그렇진 않은데 왜 그런 말을 나왔는지가 궁금할 수 있죠.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의 사주를 받아서 이 사람의 사주 한번 해봐요. 그래서 왜 그 사람이 당신한테 결혼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이야기하는지와 근데 당신 사주는 결혼을 해서 좋았을 수는 있긴 한데 젊었을 때 결혼했으면 이혼수가 있는 사주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건데요 라고 물어보면 그쪽에서 결혼을 일찍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이제 40이 다 돼가니 결혼을 했으면 훨씬 저거는 무슨 말이냐고 무슨 말이에요 진짜. 맞잖아요. 일찍 했으면 이혼수가 이혼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언제 해라는 소리예요. 맞죠? 그러니까 사주 보시는 분도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주관을 뚜렷하게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중요한 말 해주신 것 같아요. 자기의 주관을 뚜렷하게. 저 타로 보시는 네. 분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 저한테 배우시는 분한테도 네 주관이 없이 오늘 난 이 대답을 꼭 듣고 싶으면 어떤 저한테 배우신 분도 카드를 이렇게 뽑아요. 뽑고 나서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답이 나올 때까지 7장, 8장 뽑는 분도 봤거든요. 내가 제발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인생에서는 그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원동력이 되잖아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반대는 반대한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타로를 좀 봐주시면 안 되나요?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절대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아 진짜? 네. 오신 김에. 네, 절대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저한테 예약하시는 지인 분들이 찬스란 게 있잖아. 지인 찬스 아주 짧게 해드립니다. 한 1분 컷 이렇게. 근데 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궁금하네요. 제가 두 가지예요. 질문을 내가 궁금한 게 있어가 질문을 가지고 오시면 분 상담하는데 한 5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근데 자기 평생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을 다 이제 책으로 하나 만들어 드리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한 시간에 그냥 1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원래 좀 더 받긴 한데. 이게 보는 분마다 금액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좀 정해진 그런 가이드가 있나요? 가이드가 저는 그냥 10만 원 미만은 잘 안 받습니다. 아,
그래서 좀 예약도 많이 안 받고요.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한테 1년이 아니고 평생의 이 사람을 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 사람한 사주를 쉽게 말해서 태어난 시간까지 다 받아서 점성학으로 해가지고 차트까지 다 분석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한 사람 거 분석해 주는데 집에서 미리 분석해 놓는 게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네가 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왜 이렇게 안 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약을 기빨리는 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이 예약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빨려요. 쉽지 않은 일이. 그래서 수업하는 걸 더 좋아해요 사실은. 그건 기가 좀 덜 빨리더라고. 알면 할수록 어려운 게 타로 같아요. 순간 이렇게 그냥 네네. 점이랑 사주풀이랑 좀 다른 거야. 사주풀이랑 좀 다르고 그리고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보통 사주 배우신 분, 명리 배우신 분들이 10년 정도 내가 배웠으면 남을 봐주기 괜찮다 하거든요. 타로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정도 내가 했으면 이제는 좀 떳떳하게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고 그리고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어떤 고스님이 만나러 갔는데 앞에 동자승이 서가지고 우리 스님이 오신다 하셔서 기다리니 정말 오셨군요 하는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죠? 그거 하는 거는 기문둔갑이에요. 시간대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는 게 그런 거 보는 건 또 기문둔갑을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별자리 운세 보시죠. 양자리 어쩌고 저쩌고 네네.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린 동양적으로 풀이한 게 자미두수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뭘 해도 결국은 똑같아요. 저한테 보고 가서 하신 분이 스님 사주의 흐름이랑 정말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제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주는 엄청 좋은데 타로는 엄청 나쁘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요. 제가 또 하나는 우리 쌤들한테 맨날 하는데 그놈의 전 보러 가서 대운 들었다는 이야기 좀 제발 듣고 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운은 소운과 대운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소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1년의 운세를 소운이라고 해요. 대운은 10년에 한 번씩 내가 살고 있는 이 운이 10년에 한 번씩 확 바뀌는 운들이 있어요. 그럼 10년에 한 번씩 내가 운이 바뀌는 거지 이 대운이 든다고 해서 좋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10년에 한 번씩 이게 파도가 큰 파도가 몰려오는데 그게 좋은 파도일지 나쁜 파도일지는 봐야 알죠. 그렇죠? 그래서 운은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것을 보고 대운이라 하지 점집에 와서 당신 대운 들었는데 어쩌고 하시면 어떤 대운이 들었냐고 물어보셔야 해요. 그래서 같은 대운이라도 나랑 충이 있는 대운이 있고 나랑 합이 맞는 대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운 들었다 우와 대운 있다 이러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점을 봤지만 저는 점 보는 방법이 틀렸던 것 같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점을 보는 방법이 제가 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치라든가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 점을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요새 통변하는 법이라고 해서 참 옛날에는 그러지 않는데 요새는 그 통변법이 정말 나빠진 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본인한테 이거 굿 안 하고 드시면 뭐 부적 안 쓰면 집에 있는 아이가 아프다고 그러면 웬만해서는 너무 큰 돈이 안 들면은 하는 게 사람 인지상정이잖아요. 안 하고 왔는데 애가 다쳤어. 그러면 내가 그거 안 해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 하는 데는 될 수 있으면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그게 배우신 거거든요. 예방책이 되기도 하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잘 아는 스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어쩌다 전 제 거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이 딱 보더만 네 요번에 어디 회사 그만둬야 될 것 같다. 그때 회사 다닐 때였는데 그래서 내가 싫은데 여기 월급 많은데 계속 다니고 싶은데 하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이 부적을 적어주는데 부적을 적어주시면서 하신다는 말이 3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적은 미루는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내가 안 좋은 운이 있는데 그 운을 다 피해갈 수는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피해갈 수 없지만 좀 내가 다음 발을 뗄 수 있을 만큼 어떻게든 좀 밀어보자.
이런 느낌이 가진 게 이제 부적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구스님이 이야기하신 게 어떤 사람이 와서 철학관을 하고 싶다고 한 10년 공부했으니 자기가 사주를 공부했으니 철학관을 하면 어떨까요 하니까 구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철학관은 괜찮다 해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대신에 부적을 쓰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마다 부적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부적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쓰는 부적은 그냥 그림이다.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그러고는 그 스님이 이야기하실 때 저보고는 니는 부적을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예 저는 별로 그림에 일가견이 없어서 이러니까 부적을 썼을 때 이게 기운이 들어가는 사람이 기운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기운이 들어가는 사람한테 부적을 받으셔야 돼요. 어렵네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그 사람의 기운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우리 같은 사람이 알 수가 있나요, 선생님? 그래서 요새 부적들이 보시면 생각보다 그 영업용으로 찍어낸 부적 많이 주십니다. 맞아요. 그리셔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기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부적 한 장 쓰면은 이틀 들어 누워요. 예, 진짜. 그래서 웬만해서는 제가 부적을 안 씁니다. 부적을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몇 번 썼다가 아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기가 진짜 많이 빨려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실제로 뭐 부적 써주시는 분이 모욕제기하고 기도빨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셨을 때 한 30만 원 줘야 되는 거 맞다고 생각해요. 한 3 알아눕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3일도 일을 못해. 몸도 하축나. 안 적는 게 나아요. 제 입장. 궁금한 게 다 해소되셨을까요? 궁금한 건 맞지만 네. 파면 팔수록 궁금한 게 더 많아서 여기서 이만할까 합니다. 저는.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뭐 얘기 있으세요? 아니 타로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짧게 내 거만 보시겠다고 하시면 짧게 즐겁게 볼 수 있는 게 또 타로고요. 안 그래도 누군가의 것을 봐야 되겠다면 책임이 따라요. 누군가의 것을 본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 그리고 3,000원짜리 보시면서 타로 요새 3,000원, 5,000원 해가지고 고 타로 읽는 거는 파티 타로 읽기예요. 쉽게 말해서 깊이 있지 않아요. 깊이 있지 않고 짧게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해답을 주는 건데 그거를 보시면서 왜 5만 원, 10만 원 주고 받던 사주와 비교를 하시면서 똑같은 돈을 주셔야지 같은 효과를 보시겠죠. 보통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래요. 3,000원, 5,000원 받고 타로 봐줄 때 파티 읽기라서 그건 30초 뭐 저 3분 안에 끝내라고 이야기 드려요. 보통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깊이 있게 누군가한테 보려고 하시면 어느 저 선 정도의 비용은 주셔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비용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분들한테 볼 때는 커피라도 한 잔 꼭 사주시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녹음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뭐 유익하셨는지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과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를 켜봐 지금 이 순간 와글와글 모여 우리 모두 신나 My